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 6월 27일 금요일 특징 테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 테마 좀 같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 5종목 정도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도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고, 물론 되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1% 안쪽으로 빠진 거라서 사실은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소강 상태 혹은 보합세보다 약간 약보합세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예, 특징 테마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다는 이야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도 테마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단어들 보시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해체, 로봇, 전선 전력 설비, 비철금속, 엔젤 산업, 그다음 출산 장려 정책, 은행, 종합물류, 지주사, 방위산업, 전쟁 테러,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이런 굉장히 많은 특징 테마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게다가 뭐 하나의 특징 테마 안에 하나의 테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개의 테마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글쎄요, 주도 테마가 없다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찍었던 젠큐리스와 위틀렉스 설명 좀 드리고, 연관되어서 코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위드텍, 그리고 비츠로테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목의 특징들하고 앞으로의 간단한 전망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와 로봇 테마는요, 지금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났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해체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방사능 환경 작업용 로봇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로봇과 연결돼서 저기가 테마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조금 이따가 비츠로테크하고 위드텍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선 전력 설비 비철금속인데요. 요 세 가지가 묶이는 이유는요, 비철금속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히토류는 뭐 다른 테마로 들어있으니까, 비철금속은요 대체로 알루미늄하고 구리예요. 알루미늄 구리인데, 요거는 이제 구리값이 오르게 되면 전선 전력 설비에 뭐가 많이 들어가죠? 구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랐던 이유는 구리 가격이 상승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해저 통신망 수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 전력망 설비는요, AI하고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AI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전선 전력 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제 AI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몇 가지 전선 전력 설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엔젤 산업 출산 장려 정책은 최근에 출산 장려 관련된 인구 TFT가 출범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인구부 신설에 관련된 논의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어때요? 출산율 자체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주의자, 그리고 시장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력한 어떤 주제가 혹은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오로라 열심히 잘 오르고 있죠. 오로라 오늘도 상한가 같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으로 올라가긴 하죠. 신한지주나 IM금융지주나 제주은행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좀 그 정부 정책 발표 때문에 약간 주춤하게 될 수도 있어요. 테마라는 게 사실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 대출 주택지출 제한을 건다고 했기 때문에 수익률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물류, 뭐 KCTC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잘 오르고 있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 기대에 따라서 뭐 가치, 주주가치 개선 전망에 따라서 어떤 지주사 주식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지주사는 각각 좀 이유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업 집단을 뒤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가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롱 같은 경우는 계열사의 실적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계열사의 실적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경향성들이 있고,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방산과 함께 성장해 온 어떤 지주사기 때문에 한화 관련사들이 올라가게 되면 한화 관련사들은 되게 여러 가지의 테마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산 테마 혹은 뭐죠? 그 풍력, 뭐 태양력 이쪽에 관련된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되면 사실 한화가 그것과 함께 그룹을 묶여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는 여기서 보시기는 대로 상법 개정안 하나로만 움직인 건 아니고 각각 같이 올랐지만 각각 움직이는 방향 자체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하나 말씀드렸지만 방위산업 전쟁 테러에 있어서 뭐 하나는 하나솔루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빠졌지만 실제로 한화 같은 경우는 방산으로 크게 분류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LIG 넥스원 이런 것들 오르고 있는데 요거는 나토 국방 예산 올린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국방 예산을 조금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건 뭐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좀 저희가 테마로 나오면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는 왜죠? 서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거의 한 30% 이상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다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랬다가 그거의 반등이라는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 테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력 태양광 에너지 역시 각각의 어떤 테마에 따라 그 뉴스들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부 정책 자체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뭔가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밸류체인 상으로 크게 보시게 되면요,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가요 전력 설비 전선과 연결되고요, 그것이 인프라가 돼서 나중에는 뭐예요? 송배전 관련된 거하고 ESS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고요, 다시 그게 AI하고 연결돼요. 그런 식의 테마 간의 산업적인 연결성 같은 것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직접 차트 보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특징들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젠큐릭스부터 보겠습니다. 젠큐릭스 주봉 한번 볼게요. 젠큐릭스 주봉이에요, 이게. 뭐 상장된 지가 지금 오래됐지만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예요, 사실상. 504주 정도 됐죠. 10년 정도 됐죠. 근데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한 번도 흑자 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같이. 유틸렉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유틸렉스도 어때요? 주봉을 딱 봤더니 모양이 비슷하네요. 쭉 떨어졌다가 지금 잠깐 오르고 있어요. 한 60, 70% 정도.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유틸렉스도 공통점이 뭘까요? 주식 공개된 이후에 흑자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유통비율 보이세요? 87%. 이건 뭐예요? 지배구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지배구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젠큐릭스는 어떨까요? 젠큐릭스도 한번 봅시다. 젠큐릭스 유통비율 81%예요. 쌍둥이 주식 같네, 어떻게 보면. 물론 산업 섹터도 조금씩 다르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거대한 낙폭을 가지고 최근에 바닥에서 살짝 뚫고 올라가는데 재무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아요. 지배구조도 안 좋은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주봉상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를 정점으로 삼아서 여기를 정점으로 잡을게요, 제가. 그래서 최저점까지는 몇 퍼센트가 떨어졌느냐 하면 보이시죠? 94%. 94% 보이시죠? 그러면 저기도 한번 볼게요. 비슷하게. 뭐 이건 두 개를 묶어서 봐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조금 더 떨어졌는데요. 자, 위에 보이시죠? 96.78%. 거의 뭐라 그러죠, 이걸? 3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죠?
30분의 1토막. 30분의 1토막을 나는 사이에 뿐만 아니라 그 전을 보셔도, 그 전을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예, 이 회사가 흑자를 낸 적은 한 해도 없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는 계속 안 좋아졌겠죠. 예. 그리고 어제 계속해서 요즘에 상한가 때리고 있는 에이비온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오른다 그래요? 하이퍼 코퍼레이션 뭐 때문에 오른다 그래요? CB 발행한다고 주식이 올라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CB 발행을 하면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야 되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상승세를 이뤄가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실 그런 회사들이 재무구조가 되게 좋은 경우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예, 이거는 조금 약간 뒤에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합니다. 얘네들도 지금 마찬가지야. 상한가를 오늘 다 때렸는데, 지금 상한가를 때리는 바람에 지금 한 뭐 60%, 70% 정도 다 올랐어요. 예, 7, 80%씩 다 올랐습니다. 두 종목이 똑같아요. 하지만 재무구조라든가 지배구조를 봤을 때 어떻다? 예, 거의 쌍둥이 같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올라갔고요. 이 그림이 얼마나 비슷하냐면요, 주봉하고 제가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됐어요? 쭉 떨어지다가 며칠 사이에 오르고 한 번에 지금 241선을 뚫었죠. 얘가 누구예요? 뉴틸렉스예요. 그러면 젠큐릭스도 한번 볼까요? 젠큐릭스 똑같죠. 쭉 떨어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240선을 뚫었어요. 그죠? 네, 거의 쌍둥이 같은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한다? 가도 될까요? 네, 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241선 뚫고 계속 간다?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애들, 기존에 올랐었던 뭐 에이비온이라든가 하이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재무 상태 상당히 안 좋은 회사들이었는데 지금 3연상, 4연상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뭐 가셔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적어도 그냥 일반적인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뭐 목표 가격을 정해드린다든가 아니면 손절을 정해드린다든가 하는 것은 좀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철학으로는 사실 안 가는 자리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상한가 종목들이 최근에 좀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재미있는 것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랬고요. 뭐 일단은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좋은 식품들을 보여드려야죠. 자,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코롱 인더스트리입니다. 모양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저기랑 비슷해요, 그죠? 두 개랑 비슷하죠. 차이가 뭘까요? 코롱 인더스트리. 아까 상한가 간 건 코롱이었지만, 상한가 가까이 갔죠. 네. 코롱이었지만 얘는 어때요? 네, 코롱이 계열사긴 한데요. 네. 이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240선을 뚫은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주봉상에서 봤을 때 가격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가격 위치가 좀 달라요. 내려왔다 지금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 상당히 거의 저점을 거의 찍었어요. 이게 2020년이잖아요. 그죠? 코로나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점을 다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시 떨어져서 쌍바닥을 이루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는 240을 뚫는 형태에서 쌍바닥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쏴도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이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죠? 주봉상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일봉으로 보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일봉으로 보면 이번 주 안에 다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뚫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바로 치고 올라가도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대기업이기도 하고 견조하게 거의 1,000 몇백억씩 매년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들어갈 거냐? 먹을 게 너무 적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얘가 빠져서 다시 한번 조정기 올 때를 기다려서 들어가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가게 되면요, 지금 어디를 뚫었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2024년 5월이니까 1년 정도 되는, 최근에 1년 전에 전고가를 지금 뭐 며칠 사이에 한번 뚫어버렸어요. 그냥. 그죠? 되게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얘를 뚫어버렸어요. 그죠?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이걸 뚫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 뭐 저기를 보시게 되면 저항을 한번 봅시다. 이 저항은요 이미 뚫었고요. 요 저항까지는 만났어요. 사실 요 저항. 여기 어디쯤 되냐면 45,000원이에요. 이게. 45,000원 선인데 지금 45,000원이 되어 있죠. 이미. 그죠? 그리고 42,500원인데 요거는 대충 뚫어버렸어요. 다음번에 올 거는 아마 5만원 선 정도가 5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5,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 45,000원에서 55,000원까지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대략 20% 정도라고 보여주죠. 그래서 10% 단위로 한 번씩 저항이 올 수는 있습니다. 5만원대는 일단 라운드 피겨가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저항선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일체적으로는 여기가 되겠죠. 35,000원. 그죠? 그 다음에 3만원 선에 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 있죠. 25,000원보다 조금 올라가 있긴 한데 25,000원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권고 드리기로는 지금 들어가셔도 되지만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조정기를 가지고 한 35,000원이나 3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으셔서 그때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실제로 바닥까지는 얼마나 갔었냐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021년 정점일 거예요. 아마 여기서 바닥까지는 얼마나 갔었냐면 76%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요 저점에서 여기까지 지금 한 70% 정도 올라간 상태예요. 보이시죠? 71%. 70% 빠졌다 70% 올라갔으면 당연히 제자리로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계산 방법 아시죠? 70% 빠졌다 70% 올라가도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예전에 저기를 보시게 되면 예전 기준으로, 고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미 여기까지라고 하더라도 몇 퍼센트 빠져 있어요? 59%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은 힘이 생겨서 얘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면 사실 여기까지 다시 회복하는 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바닥은 사실 바닥으로 떨어져도 30%까지 떨어져도 한 60-70% 정도 떨어지는 거고, 앞으로 올라갈 건 몇 배가 되기 때문에 11만원 선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2배 정도. 그런 선이 여유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점을 노려서 들어가시는 방법들을 좀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위드텍 한번 볼게요. 위드텍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 원자력 발전 관련된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된 테마 주식이고요. 테마주고요. 고점은 한 주간으로 볼게요. 주간으로 보셔서 고점 자체는 언제였냐면, 얘는 사실 되게 공개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애라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고점들이 전부 다 초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냐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혹은 되게 보수적으로 고점을 잡아본다면, 전고점 그리고 이 주식의 단기적인 한계점을 잡아본다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가 2만원 선이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미 12,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죠? 물론 뭐 초기에는 등록 초기에는 한 35,000원 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선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땐 요점 정도가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여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2,000원이잖아요. 15,000원쯤에서 한번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12,000원까지 가 있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지금 한번 찍고 올라가서 손을 내밀고 있는 시기고, 지금 테마를 탄 시기이기 때문에요. 얘 언제든지 요 바닥점, 즉
6,000원 선에서 7,000원 선, 7,000원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 6,000원 선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혹은 여기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요런 내려오는 점을 노리셔서 들어가시는 것도, 그렇게 되면 7,000원 선에서 2만원 선까지는 여유가 제법 많잖아요. 그죠? 바닥은, 네, 어느 정도 약간은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위쪽으로서의 여유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점에 가까운 지금 저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예, 고점은 2만원 선 정도를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예, 여기 목표가 2차 목표가로 15,000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고요. 바닥은 두 개 정도. 여기, 여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서 손절선으로 가시라는 것보다는요, 잘 보고 계시다가 한 7,000원 선에 걸리면 그때쯤 들어갈 걸 고려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 지금 들어가시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빠지면 어떡해요? 예,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드텍 같은 경우도 지금 5년 연속 흑자기 때문에요. 네, 흑자기 때문에 재무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유통 비율이 35%밖에 안 돼요. 대주주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는 몇 %예요? 대주주 비율이 60%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성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배 구조의 안정성 자체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품절주에 가깝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요, 저기 볼게요. 마지막으로 비츠로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비츠로테크 역시, 예, 계속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하죠. 예, 자본총기 4,200억인데, 예, 시가총액이 2,500억이잖아요. 지금 즉 뭐예요? 예, PBR이, 예, PBR이 1이 안 되는 회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되게 단단한 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 딱 보니까 어때요? 일봉을 보니까 여기서 바닥을 다졌으니, 여기서 충분히 바닥을 시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1선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게다가 또 여기서, 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자리를 지났잖아요. 막, 그죠? 여기서부터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올랐냐면 20%밖에 안 올랐어요. 자리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 한 600일 선으로 보시게 되면, 600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정도가 나와요. 예, 괜찮죠. 게다가 여기는 바닥 실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바닥 실험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에서 보셨던 두 종목하고 조금 다르게 얘는 주봉상으로 보면 조금 제법 높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바닥을 찍었던 데 비하면 바닥이 5,000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2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요 그래프 자체가 되게 큰, 예, 이게 한, 여기가 4,000원대고 여기가 12,000, 13,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 자체가 되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미 전체 변동폭에서 상당히 상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떨어져서 요 바닥에, 여기 지금 다져놓은 바닥에 위치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여기 5,000원 선까지 가도 되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앞으로 그 한 100% 정도, 50% 정도 빠질 수 있는 여유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보다는 괜찮아요. 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제가 확률로 보시게 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600일이니까 거의 3년 선이잖아요. 3년 정도 되잖아요. 2년 반 정도 되는데 지금 벌써 이미 2년 반 동안 바닥을 충분히 다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천장이 너무 낮아요. 천장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헐헐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으나 천장을 너무 12,000원 선을 너무 많이 시험했어요. 예, 맞고 떨어지고 바닥을 열심히 다진 것만큼이나 이 저기에 대한,
전고점에 대한 테스트도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상승 여력 자체가 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하는 시기를 갖고 목표 매수 가격을 좀 낮춰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종목 정도 보셨고요. 오늘의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제가 어느 정도 얘는 좀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얘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건 뭐 어차피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정도로 강의 마치고요. 주말 잘 쉬시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